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7,568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버텨주니까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로도 종종 불리고 있는 라이트코인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정말 기대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또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일단 S&P 500 상승했습니다. 일단 개장했을 때는 약간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치 누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이 슬쩍슬쩍 올라가더니 결국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순항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따라서 이더리움 신규 주소수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 보시면은 불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00 간다. 다시 한번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은 $200 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의 상승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코인별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코인들을 들고 있는지 그 순위를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내에서 인기 순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 라이트코인 3등, 비트코인 캐시 4등, XRP는 5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보통으로 이 코인들을 매수한 다음에 들고 있는 평균 날짜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4일, 이더리움이 106일, 라이트코인은 130일, 비트코인 캐시는 79일, XRP는 76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코인들 거래 시에 매수 및 매도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시면은 청록색이 매수, 빨간색이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인베이스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코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마켓 분석 업체인 롱에시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 3월 비트코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해지 및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 떨어지네 하면서 패닉 매도한 사람들,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인기는 캐나다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자산운용사 3IQ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또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3IQ의 비트코인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치자면은 GBTC와 같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출시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인기를 그만큼 또 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칠레로 넘어갑니다. 칠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대박인 상황은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미국, 유럽 등의 채권단 그리고 IMF와 6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이 와중에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손을 뻗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이나 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겠지만은 비트코인 역시 이 시민들 사이에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열풍을 몰이하고 있는 가운데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0.1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수가 처음으로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0.01개 이제 미국 달러 가치로 치면은 $75 정도가 되는데, 3월 달에만 이 지갑 숫자 0.01비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갑 숫자도 5.2%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관 및 개미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공포 탐욕 주식은 아직도 극단적 공포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보통으로 이 극단적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매도 신호, 극단적 공포가 지속될 때 매수 신호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곤 하는데요.
지난달 저점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회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수하기 적합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 바이낸스의 CEO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알게 된 후 나는 집도 차도 요트도 법정 화폐도 얻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일과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개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인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몰빵했다라 그러죠. 몰빵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80% 정도 떨어졌었는데 버텨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바이낸스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바이낸스가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짜오짱펑이 과감하게 베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고 버티고 계신 분들, 존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부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만 몰빵은 정말 이제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과 지표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목만 봐도 딱 나와 있죠. 이 사진에 황소들이 그냥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 기대감, 긍정적인 기술지표와 반감기가 동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CME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올해 좀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선물 미결의 거래 잔고가 2억 3,300만 달러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CME의 미결제 거래 잔고 증가는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에 노출시키는데 더 개방적이 됐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라고 암호화폐 플랫폼 루노는 이야기를 했고, 코인데스크 역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미결제 거래 잔고가 증가하는 것은 상승 추세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 차트 역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100일 이동평균 8,024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은 8,213달러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코인데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CME 선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CME 선물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CME 갭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500불대에서 놀고 있는데 이 바로 위 가격 8,265불부터 9,125불까지 또 CME 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갭이 존재하면은 얼른 올라가가지고 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조만간에 9,000달러대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많은 분석가들이 있고요. 다음 가장 큰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제 7,700불 그리고 8,000불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비트코인 상승을 꾸준히 외쳤었던 분석가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구간 있죠. 7,400에서 7,600 동안에 신나는 와리가리를 펼쳐주면서 위아래로 춤을 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제레마이아 같은 경우는 딱 봐라, 불 플래그가 보이지 않느냐, 주말 동안에 이 위로 올라가도록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죠? 전부 다 올라간다 매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점점 살짝 광기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언제든 주의를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이 채널 아래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저번 달에 아래로 미끄러져 버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채널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채널을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저항선과 채널 하단 저항선이 맞물리는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뚫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강력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약 8,300불 정도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위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이고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승형 채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매번 이 채널 상단에 맞을 때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베리시 맥디 크로스가 나오고
비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하는 베어리시 백티 크로스가 나오면서 RSI는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맞을 때마다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어제였었죠.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때렸는데 일단은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맥디, 베어리시 백티 크로스는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RSI는 가까스로 과매도를 벗어난 상황.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뚫지 못하고 채널 하단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조정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조정이 오게 되면 이 채널 하단 정도 이제 가격이 매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7,200불 정도 때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종종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왜 너는 정보만 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분석가들도 대응을 하는 것이지 100% 베팅을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위로 갈 가능성, 아래로 갈 가능성 모두 다 염두를 두시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발 중에 발, 설레발인데요. 다시 살아나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 실현 가능성이 있나? 좀 2만 불 먼저 뚫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발 좀. 자, 그래도 일단 기사가 나왔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 창업자인 라울 팔시. 그는 비트코인은 향후 5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였던 노보그라치 형님보다 한 수 더 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나 가치 저장소가 아니다. 신뢰, 검증, 보안, 금융, 회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전체 거래 중개 시스템의 미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암호화폐 분석가 세테리스 파리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이 비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가려면 기존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재앙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 달러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금융시장은 패닉이 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으로 가치 이전이 너무 빨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값어치가 올라가면 좋은데 세상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 반대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양념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통닭집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최고 임원이었으며 현재는 소셜캐피탈의 CEO로 활동하고 있는 샤마스 팔리하 티피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경제 전문 방송 CNBC 스쿼드박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기존 전통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최적의 해지다. 향후 20년 안에 비트코인 한 개당 100만 달러가 될 것. 마찬가지로 그냥 100만 달러라는 금액을 훅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개당 100만 달러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의 100만 달러가 이제 미래 100만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지금 무한정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100만 달러는 올해 지금의 100만 달러보다 가치가 훨씬 더 있었죠. 이 구매력도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강했었는데 미래에도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100만 달러라고 해가지고 정말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10억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도 한번 전해드려보면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먼저 뚫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 및 소식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 좀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교향곡 중에 꽝꽝꽝꽝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베토벤이 꽝고 시청을 위해서 만든 이 교향곡처럼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거나 재생을 해주시고 광고주 방문 역시 클릭을 해주심으로써 들어가 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움이 소중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